내가 사는 이유는 가족이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수십 년.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가족이 내게 엄마,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이정희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 노년의 삶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가족이 전부였던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눈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엄마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충격의 한마디. 어느 날 서울에 사는 63세 김 여사님은 큰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거기 되게 잘해준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리가 조금 불편해져 병원에 다녀왔을 뿐인데 자식 입에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김 여사님은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손주 돌보기까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돌봐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 삶 전체가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엄마를 생각해서 그런 거지라는 자식의 말은 어쩌면 자식을 위한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된 것 같다는 느낌. 그게 무엇보다 쓰리고 아팠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장년, 시니어 시기를 살고 있는 분들 중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던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몸은 정정한데도 자식들은 효율적인 돌봄을 원하며 좋은 요양시설을 미리 알아보자고 제안하죠. 그 속뜻은 우리의 삶도 지켜야 하니 엄마는 시설에 맡기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요양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죠.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단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시설로 보내지는 느낌. 그건 존엄을 무시당한 감정으로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던 적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참기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나는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식에게 외면당한 날 내가 짐이 되었음을 느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주부 박 여사님은 어느 날 막내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병원 갈 일이 좀 있는데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도 바빠요. 알아서 좀 하시면 안 돼요? 그날 박 여사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짐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아픈 손가락 하나 생기면 병원부터 데려가던 아들이 이젠 자신의 시간을 더 아끼고 있었다는 걸 절실히 느낀 순간이었죠. 사실 그녀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병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고 가끔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잖아요. 그마저도 외면당했을 때 마음은 생각보다 깊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이런 경험 생각보다 많은 중장년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한때는 인생의 중심이었던 내가 어느새 자식에게조차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 그 외로움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깊습니다. 자식이 내 삶의 이유였다는 말,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제야 실감한다고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삶이었지만 그 자식은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섭섭함과는 또 다른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뒷전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하되 그에 대한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다짐해야 하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내 감정을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외면당한 날이 어쩌면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전환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3. 남편이 남긴 연금, 나를 살린 한 장의 서류. 부산에 사는 65세 이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이 여사님은 내조와 육아에 전념했죠. 그러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은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깊은 슬픔 속에서 정리를 하던 중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서류. 남편이 생전에 꼼꼼히 정리해 놓은 자료였습니다. 이 여사님은 처음엔 그게 뭔지조차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 직장의 도움을 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했고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 돈은 그녀에게 단순한 생활비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의 마지막 위로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한 장의 서류 덕분에 이 여사님은 경제적으로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 그건 단순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지녔죠. 주변 친구들은 말합니다. 너는 참 남편 복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 여사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남편의 책임감과 준비성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늦게 노후를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재산만 남기지만 그 재산이 올바르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분쟁과 혼란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한 장의 서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없는 줄 알았던 권리가 내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두는 겁니다. 연금, 보험, 건강관리. 어쩌면 남편이 내게 남긴 그 서류 한 장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여사님은 말합니다. 남편이 떠나서 슬프지만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4. 연금 소식에 태도 돌변한 자식들 진심은 어디에?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던 61세정 여사님은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묘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은 통화조차 드물었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연금 이야기가 나간 뒤 자식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요. 정 여사님은 처음엔 그 따뜻한 관심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어딘가 낯선 기류가 느껴졌다고 해요. 그 연금은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혹시 나중에 정리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관심의 무게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일 수 있다는 걸요. 정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믿고 싶었고 애써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얘들은 지금 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내 돈을 걱정하는 걸까? 이런 상황은 단지 정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중장년 여성분들이 연금이나 재산 이야기가 나온 후 자식들의 태도 변화를 경험하곤 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가 재산을 두고 미묘하게 흔들릴 때의 그 허탈감. 그건 평생을 헌신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경제적인 정보를 무작정 공유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키는 지혜입니다. 연금 수령 내역, 자산 정리, 의료 결정권 같은 중요한 문제는 꼭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고 법적인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는 것. 사랑은 돈의 크기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상대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정 여사님은 그 이후 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가급적 자식들에게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재테크를 시작했다. 내가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최근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며 돈이라는 건 늘 자식들 교육비, 생활비, 보험료로 빠져나갔죠.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산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노후 자산관리 강좌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재테크라는 개념을 접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게 만들자. 그게 그녀의 재테크 첫걸음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작은 메모장을 꺼내 매달 고정 지출과 수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지출 3가지를 따로 체크했죠. 건강, 취미, 자기개발. 이 3가지를 위한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눈치도 보였지만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는 보상받을 시간이라고 믿게 된 거죠. 요즘은 재테크라고 해서 꼭 큰 돈을 굴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소소한 금융 공부, 소득 공제 활용, 연금 구조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소비 계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지 않나요? 나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해왔는데 정작 나를 위한 계획은 없었다는 자책.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을 위한 경제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그게 바로 노년을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니까요. 박 여사님은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을 나만의 계좌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언젠가 자신이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데 쓰일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예요. 6.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건강을 다시 배우다. 서울에 사는 60세 김 여사님은 젊은 시절 무조건 일만 하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3끼를 건너뛴 적도 있었고 감기 몸살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죠. 그런 그녀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게 내 몸의 경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걷는 것도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졌다고 해요. 식습관도 바꾸고 잠도 일정하게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나를 대신해 살아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나를 살리는 건 내가 얼마나 나를 잘 돌보는가였어요. 실제로 중장년기 이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관절,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같은 문제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건강을 위한 정보와 실천입니다. 무작정 영양제를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점검하고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스스로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 아플 때만 병원을 찾고 자신의 몸에는 무관심하지 않으셨나요? 김 여사님은 이제 일주일에 2번은 요가 수업을 듣고 하루 한 끼는 꼭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먹습니다. 건강을 챙기니 기분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표정도 밝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해요.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은 돈보다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재산이니까요. 7.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은 나를 아껴주는 사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서울에 사는 59세 최 여사님은 그 말이 참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자식의 요구, 남편의 부탁, 친정의 기대까지 모두 가족이니까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고 어느새 자신은 없고 역할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그 가족이 나를 무심하게 대할 때가 옵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도움을 요청하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그럴 때마다 최 여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해요.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되었지? 그러다 우연히 동네 커뮤니티에서 만난 친구와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피보다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최 여사님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 뒤로 그녀는 조금씩 삶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신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고 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족은 무조건이라는 말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친구이든 이웃이든 새로운 만남이든 말이죠.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힘들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기대지 않아도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가족은 물론 소중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 여사님은 말합니다. 이제는 피보다 따뜻한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나도 아낌없이 마음을 주려 합니다. 8. 요리, 여행, 대화 진짜 내 인생을 시작했다. 대전에서 혼자 살고 있는 57세 송 여사님은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 좀 살아보자. 자식들은 각자 살림을 차리고 떠났고 남편과도 조용한 이별을 겪은 지 오래. 처음엔 그 고요함이 적막하고 쓸쓸했지만 이젠 그 고요함 덕분에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한 건 요리였습니다. 젊었을 땐 시간에 쫓겨 간단한 반찬만 만들었지만 지금은 계절마다 다른 재료로 제철 음식을 만들어보고 직접 담근 장아찌를 친구들과 나누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죠.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맛있으면 됐지. 다음은 여행이었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바닷가에 다녀온 날,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있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해요.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출 필요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 혼자 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스로와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고 동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송 여사님은 말합니다. 그동안은 가족의 시간, 사회의 시간 속에 내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내 시간을 살고 있어요. 중장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나다운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 아내,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 그건 요란하지 않아도 깊고 단단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젠 늦었어. 나는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머무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요리든 여행이든 사람과의 대화든 어디서든 당신을 기다리는 인생의 즐거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 여사님처럼 말해보세요. 이젠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은 값지고 결코 헛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를 뒤로 밀어야 했던 순간도 분명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수고와 희생을 스스로가 보상해줘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엄마, 아내, 며느리가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건강도 돈도 인간관계도 이제는 내가 나를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의 삶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